3번 사회보험직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수급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기는 힘들고 우리 시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연령은 해당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같은 것들 보면 전부 연령이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자산조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그 다음에 기여 여부, 진단평가, 그다음 뭐 장애진단이나 치매진단 등등. 그러나 최종 확인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자의 조건은 뭐냐, 기초수급자가 뭐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여기서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거든요. 매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매달 정부. 그래서 뭐 어떤 거냐,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받는다. 즉 급여의 종류는 5가지인데요.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 자산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급자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아니라 가구, 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구에 뭐 아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가구 단위가 굉장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수급자가 신청했더라도 남편 소득과 재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도 보고 재산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 기초수급비는 신청자 개인의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구, 이 가구라 그러죠. 여기서 이 가구를 주목해야 돼요. 개인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 가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식구를 갖다 보장 가구원이라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다.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자산은 현재 소득 환생액 계산해서 수급자의 기초되는 기준에 초과되는 여부를 한다. 즉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평가하고 소득 환산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반대로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소득과 자산을 꼭 보는 것이죠.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산이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철저히 따지는 거죠. 따라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5가지 말했죠.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일시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말해서 일해서 본 돈, 뭐 예적금 이자랄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소득으로 본다. 소득에 4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자, 그러면 급여 선정 기준에 보면, 소득 기준에 보면 생계급여의 1인 가구가, 아까 내가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겠죠. 1인 가구, 2인 가구 그렇게 본다겠죠. 그래서 62만 이하가 되면, 여기 62만 원이 뭐냐면 중위소득의 30%. 중위소득이 어떤 건지 알죠? 딱 중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생계급여 대상자다, 의료급여 대상자다, 주거급여다, 교육급여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근로소득이 봅시다. 소득이 어떤 건가?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자, 우리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소득이고, 자활 근로자, 공공일자리. 다 소득이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양식업 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사업이 되고, 재산소득이라서는 임대사업자, 뭐 이자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 부양별할지, 뭐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건데, 공적 이전 소득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만 알아도 시험에서는 대응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전체를 알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까지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라면 세전 이전 소득을 말하거든요. 세금 내기 전. 어떤 기준으로 뭐냐면 건강보험이나 뭐 국민연금, 고용산재 이것을 갖다가 세금 전 그리고 보거든요. 매월 본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에 생각하기라고. 일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는 세전 이전이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여기는 국세청과 노동부로 바뀌어지는데 이거보다는 최근 3개월 소득평균의 국세청 자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는 뭐 농업이업 있잖아요. 그것도 국세청 자료를 본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